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5호 제5면 기사입니다.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주도 평생학습 모델 강화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민주도 평생학습 모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11일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느슨한 학교장 간담회에 참석해 느슨한 학교는 시민이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며 일상에서 학습의 기회를 창출하는 평생학습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느슨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학습 생태계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느슨한 학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습 공간에서 재능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학교로 시민들의 재능 기부와 공간 공유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작은 도서관, 카페, 공방, 복지시설, 주민자치시설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간이 배움의 장으로 활용된다. 이날 박 시장은 느슨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 50여 명을 만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3년 연속 참여한 학교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박 시장은 지역 배움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고 공간을 공유하는 학교장들의 노력 덕분에 마을 곳곳이 살아있는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5년 시작한 느슨한 학교는 매년 규모가 늘어나 현재 9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147개 프로그램에 2,2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광명시 시민주도 학습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예, 캘리그라피, 만화 그리기 등 예술 분야부터 다문화 요리 체험, 스마트폰 기초 활용법, 뇌를 깨우는 그림책 놀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광명시는 향후 느슨한 학교 운영을 강화해 마을 곳곳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시, 새출발 재활교실 3기 개강식 성공적으로 완료.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수택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새출발 재활교실 3기를 지난 9월 8일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실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운영된다. 재활교실은 사전 사후 개별 평가를 바탕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 향상, 낙상 예방, 관절 가동성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해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효과를 자세히 평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지도로 집중적인 재활 교육을 받게 된다. 수택보건지소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기관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새출발 재활교실을 비롯해 스마트 인지 재활교실, 퇴행성 관절질환 재활교실 등 총 7개 과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강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스트레칭과 요가 매트를 활용한 기본 맨몸 운동을 배우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재활교실을 통해 대상자들의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광주시 지부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장애인 합창대회 장려상 수상 4.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광주시 지부는 지난 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22회 경기도지사배 시군 대항 장애인 합창대회에서 장려상과 상금 150만 원을 수상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4.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가 2001년부터 주최해 온 전통 있는 행사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참여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소통을 증진하는 뜻깊은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 지부 합창단은 안교환 지부장을 중심으로 한 40명의 단원들이 출전해 정성껏 준비한 무대를 선보였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모니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으며 특히 곡 선정의 참신함과 음악적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 지부장은 이번 합창대회를 통해 얻은 값진 경험은 앞으로 더 나은 무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함께 노력해준 합창단원들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이번 수상은 단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소중한 결실이자 우리 지역의 귀중한 문화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광명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선정 광명형 모델로 지역혁신 앞장 광명시 시장 박승원 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며 지역혁신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지난 12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사회적 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를 시상하며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성과를 발굴 공유하고 있다. 광명시는 사회적 경제를 도시 발전의 전략적 축으로 삼아왔다. 중앙정부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자체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판로 지원 연계 등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왔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 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꾸준히 늘어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실제로 광명시 사회적 경제기업은 2019년 86개에서 지난해 180개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와 사회적 경제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가치를 확산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광명형 사회적 경제 모델을 완성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혁신적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2025 광주시 복지박람회 및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청과 12 광장에서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2025 광주시 복지박람회와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행복도시, 광주, 복지를 잇다라는 주제 아래 광주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황용,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순애,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길수 등 지역 내 복지 관련 기관 시설이 함께 참여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공동체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제26회 기념식을 병행 개최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 행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풍성하게 진행됐다. 장애인 비장애인 느린 학습자가 함께한 아인스바움 통합 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공연,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장학금 전달식 등이 이어졌다. 특히 청소년과 어르신, 장애인 합창단과 민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한 백인의 합창단은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하며 현장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서는 어린이 복지 그림대회가 열려 아이들이 비를 피하며 미래의 희망을 확폭에 담았고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 단체들이 운영한 홍보 체험 부스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알리는 소중한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지난 5월부터 정성껏 준비한 복지박람회가 우천으로 인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10여 년 만에 민관이 힘을 모아 행사를 열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곁에서 꼼꼼히 살피고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미디어 인권협회 구리시지회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장애인 미디어 인권협회 구리시지회 권미경 회장은 12일 오후 2시 구리시 장애인단체 대강당에서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이 열렸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미디어 인권협회 구리시지회가 주관하여 장애인 및 비장애인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장애와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되었다. 권미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교육을 준비하면서 설렘과 긴장,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다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별과 불편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는 불편일 뿐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은 누군가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강의를 맡은 유별남 강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체육대회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일부 단체장과 회원들의 빈자리에 대한 아쉬움도 덧붙였다. 그러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준 회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의 회원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언행이 누군가에게 차별로 느껴질 수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며 교육의 의미를 되새겼다. 권 회장은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시선, 문을 열어주는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에겐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된다며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교육이 구리 시민과 공직자, 학생 모두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